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강독 추구편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백로 천점설이요 황행 일근편이라 도리천기금이요 강산 일화병이라. 자, 백로가요. 백로는 천점설이라고 해서 백로들이 하늘에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천개의 점을 찍어 놓은 하얀 눈과 같다 그래서 천점의 눈이요. 자, 황행 일편금이라. 황행 누른 깨꼬리죠. 누른 깨꼬리가 한 마리 이제 날아가는데 그것이 마치 일편금이라 한 조각의 금이로구나. 자, 도리 천기금이요 강산 일화병이라. 자, 여기 도리. 제가 어제 강의를 한번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도리하고 그 다음에 이화 요 리자죠. 이 배, 우리 배나무 배꽃에 배 리자하고 도리의 복숭아 도자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한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간혹 이것이 이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베리자고요. 이거 복숭아 도자죠. 복숭아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숭아 꽃과 자, 이 오얏이라고 그러죠. 이제 녹색으로 된 그 자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과일이죠. 자, 그래서 복숭아꽃과 오얏꽃. 자, 마치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천기금이라서 천개의 배틀을 가지고 짜놓은 아주 화려한 비단, 그죠? 비단과 같고, 자, 강산 일화병이다. 자, 강과 산. 마치 이 강과 산을 한 폭의 그림을 펼쳐놓은 병풍, 한 폭의 그림 병풍과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숙지변수요 승고 월화문이라. 도천 파저월이요 선압 수종천이라. 자, 조숙지변수 승고 월화문. 이걸 또 유명한 구절인데 보면 승고 월화문 같은 거는 우리 퇴고라는 말이 나온 그런 시가 되죠. 자, 아무튼 자, 새는 자 조숙이죠. 여기도 동사로서 잠을 잔다는 거죠. 어디에서 자냐면 지변수라 못가에 있는 나무에서 잠을 자고. 승고, 승은 고 그러면 여기서 높은 대문이 있는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할 때 두드릴 고자입니다. 월화문 하면 달볕이 내리쪼이는 문을 두드리고. 자, 두드린다네. 자, 그 다음 도천파저월은 도는 노도자죠. 노도. 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뚫을 천자죠. 노를 젓는 노가 파저월이라. 자, 파도 아래에 있는 달. 자, 그 하늘의 달이 그 잔잔한 물결에 비추어져 있는 모습인데, 노를 저음으로써 마치 달을 뚫고 있는 모양 같다. 그런 형상을 이제 시로 적고 있는 거죠. 자, 배를 젓는 노는 파도 아래에 있는 달을 뚫는 것 같고, 선압 수종천이가 배는 배선자죠. 누를 앞자입니다. 배는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종천, 물 아래 하늘을 누르고 있다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동양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천수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투영되어 있는 천수, 자, 드리워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큰 바다나 호수, 이 잔잔한 물들이 그 표면이 하늘을 투영하고 있고, 또 그 하늘 투영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달이, 그죠? 달이 비춰져 있는 모양, 그것을 노로 뚫고 그 다음에 배로서 누르고 있는 모양 같은 그런 심상을 적어 놓은 시입니다.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요거 맞죠? 자, 고산 백운기요 평원 방초록이라. 수연천 공벽하고 풍여울 쌍청이라. 자, 고산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는 백운기 흰 구름이 일어나고요. 병원이니까 넓은 들이죠. 넓은 들에는 방초록이라. 이건 향기롭고 아주 작고 이쁜 풀이 푸르다는 것이죠.
수연천, 물은 연천 하늘과 이어져 공벽 함께 푸르고, 풍여월, 바람은 여월, 달과 더불어 달과 함께 쌍청이라. 자, 쌍은 여기서는 부사로서 쓰여서 이제 모두 함께란 뜻입니다. 이것도 쌍도. 그래서 쌍청 모두 맑을 청이니까 맑아라.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산영이죠. 산영 퇴불출. 퇴로 읽는다 그랬죠. 추가 아니고 퇴불출이요. 월광 소환생이라. 수조 부합몰이요. 산운 단부연이라. 자, 산영. 이제 그림자형이죠. 산그림자는 퇴. 또 퇴는 이제 밀다는 뜻이죠. 불출. 밀어냈는데 불출 나가지 않고. 월광 달빛은 쓸소자죠. 쓸었는데 환생. 다시 생긴다는 거죠. 다시 생기네. 수조 물새죠. 물새가 물 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모이질을 하고 있는 거죠. 먹이를 잡기 위해서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는 몰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거는 부죠. 자, 그래서 수조니까 물새가 뜰 부자죠. 물 위로 떴다가 다시 물 아래로 잠기네. 산운 단부연이라. 산운 산구름이죠. 산구름이 끈을 단자죠. 산구름이 산을 덮는 것처럼 전체로 이어져 덮여져 있다가 단이니까 끊어져 있다가 산구름이 다시 붙자죠. 복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시 다시 부로 읽어야 되고요. 복이라고 읽으면 우리 회복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단부연이니까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네. 그 다음. 자, 산이 산영계요. 산이 아니죠. 월이죠. 월이 산영계요. 일하루훈소라. 천장 거무집이요. 환호 접불내라. 자, 월이, 이는 이동하다 옮겨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달이 옮겨가니 산그림자가 고칠게, 바뀔게. 자, 여기서는 산그림자가 바뀌는 거죠. 달이 옮겨가면서 역시 이제 산에 들이오고 비추어지니까 산 그림자도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여기서는 동사로서 저물다는 뜻입니다. 해가 들어가고 저무는 것. 그래서 해가 저무니 루는 누대나 누각이죠. 누대의 흔적, 누각의 흔적이 꺼질 사라질 자, 누대의 흔적이 사라지누라. 천장 거무집이요. 천장. 하늘은 장하면 길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래서 쳐다보면 길게 높이 저 멀리 높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 높아서 올라가도 가는 거죠. 하늘이 높아서 하늘에 가도 무집 잡을 수 없고요. 화노 요걸 늙을 노지만은 일반적으로 동사로 쓰이면 시들다는 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꽃이 시드니 접불레라. 나비 접자죠. 나비가 불레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꽃이 시드니 나비조차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월 장군궁이요. 유성 장사시라. 소지 황금출이요. 계문 만복내라. 자, 초월 달의 처음이니까 초생달이겠죠. 초생달은 장군궁이요. 장군의 활이요. 유성. 자, 흐를 유자니까 아래로 땅으로 떨어지는 별, 유성이죠. 유성은 장사시라. 장사의 화살이로다. 소지. 요 소는 쓸 소자고 청소하는 거죠. 지는 땅이죠. 그래서 땅을 쓸어도 땅을 쓰니까 황금출,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니까 만복내라. 만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만복이 오도다. 자, 그 다음 조축 화간접이요. 개쟁 초중충이라. 조혼 사등수요. 견패 객도문이라. 조축. 자, 새가 쫓아간다는 거죠. 화간접, 화간이니까 꽃 사이에 있는 나비접이죠. 꽃 사이에 나비를 쫓아가고. 개쟁, 닭은 다툰다는 거죠. 누가 다투냐면 초중충. 자, 풀 속에 있는 풀 속에 있는 벌레와 다투네. 혼하면 여기서 혼은
원래는 의젓하다는 뜻이지만은 한번 동사로 쓰이면 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주어기 때문에 계속 운다. 자, 지저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새가 지저귀니 사등수라. 뱀이 뱀사자죠. 등수 나무 위로 올라가고 견패 개가 개 짖을 패자죠. 패 객도문이라. 개가 짖는 걸 보니까 객도문 손님이 이를 도자 문에 이르렀다 보다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고봉 탱천립이여 장강 할지거라 벽해 황룡택이여 청송 벽학누라. 자, 고봉 높은 봉우리죠. 높은 봉우리는 탱천. 요 탱은 지탱하고 버티다 할 때 탱이죠. 자, 그래서 하늘을 버티고 서 있다는 거죠. 설립자니까. 높은 봉우리는 하늘을 버티고 서 있다는 말은 하늘을 지탱하고 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강은 할지. 자, 긴 강은 넓은 대륙 땅을 둘로 나누죠. 그래서 가르다, 땅을 가르고 흘러간다는 거죠. 벽해 푸른 바다는 황룡택이 황룡의 집이고 청송 푸른 소나무는 백학의 누대로다. 누각이로다. 누대로다. 자, 그 다음에 월도 오동상이여 풍내 양묘변이라 유성 진벽천이여 낙엽 전추산이라. 자, 월도 달이 이르렀다는 거죠. 어디에? 오동상, 오동나무 위에 달이 이르고 풍내 바람이 왔다는 거죠. 어디에 바람이 찾아왔냐면 양묘변이라. 양묘니까 버들량자 버드나무 류자죠. 자, 그래서 버드나무 가에 즉 버드나무 옆으로 가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이죠. 자, 군성하면 묻별이라 여러 별, 묻별들이 진칠진자입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벽천 푸른 하늘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낙엽이니까 낙엽은 떨어지는 잎사귀는 지는 잎이죠. 떨어지는 잎사귀는 추산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었죠. 잠어 약청파여 호조 명고지라 우후 간생쓰리여 풍전 송조금이라. 자, 잠어 물속에 잠길 잠자죠. 자, 그냥 물속에 잠긴 물고기가 약 뛰어오른다는 거죠. 뛰어올라 놀고 있는 거죠. 청파 푸른 맑은 물결에서 뛰어놀고 있고, 호조 할 때 이 호자는 졸호이긴 하지만은 이쁘고 곱고 이쁘다는 뜻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쁜 새, 예쁜 새는 울고 있다는 거예요. 고지니까 높은 나무 가지에서 울고 있다. 있도다. 우후 간 생슬이요. 우후 비온 뒤에 이거는 간은 사이 간자를 삼수변이 오는 거는 계곡에 있는 계곡 사이를 흐르는 시내간이라 했죠. 자, 그래서 비온 뒤에 계곡 사이에 있는 시내에서는 비파설자죠. 비파 소리를 내듯이 흘러가고 있고요. 비파 소리가 생겨나고요. 풍전송이니까 바람 앞에 소나무. 자, 그래서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진금이로다. 진금이 아니고 주금입니다. 요 주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래다 상수하다 뜻이지만 여기서 연주하다 할 때 주를 요거 쓴다고 했죠. 그래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다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 거만 한 번째 식으로 찾아볼까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행천리로요 우경 백무전이라. 마행 구수후요 우경 독화원이라. 독화원이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이 간다는 거죠. 말이 간다. 그래서 주어수로가 되는 겁니다. 말이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 천리로. 천리나 되는 길을 간다는 거죠. 말이 천리나 되는 길을 가고, 목적어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자, 어쨌든 우경 소가 밭을 간다는 거죠. 밭갈경자니까 소가 밭을 갑니다. 무엇을 가냐면 백문화 되는 밭을 간다는 거예요. 백문화 되는 밭. 자, 여기서 말하는 무는
기본적으로 여기 무라고도 읽고, 자, 묘라고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일항무라고 그래요, 일항. 일항이 있으면 고랑이 있죠. 밭이 있으면 밭에 이제 농작물을 심고, 그죠, 물 배수구를 내기 위해서, 이제 밭 표면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봐놓고, 사람이 여기로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일항이라 하고, 여기 골이지, 사람이 댕기든지 아니면 비가 내려갖고 물이 빠지는 배수구 같은 거, 이것도 배수구라니까, 구를 하면 요 구자를 쓸 것 같으면 이 보도랑구는 도랑구자거든요. 도랑. 그래서 실 때는 여기 나오는, 그래서 요 일항무이기도 하지만 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묘구라고 읽으면 묘구라고 읽으면 이제 고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구도 그냥 일반적으로 고랑구자고요. 일항과 고랑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가 밭을 가는데, 백문화되는 밭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일무를 볼 때는 약 한, 뭐랄까, 음실 것 같으면 30평 정도? 30평 정도라 보실 것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무니까 3000평 정도 되는 밭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걸음걸이 자체가 보통 100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자, 아무튼, 일항, 고랑, 그래 의미입니다. 자, 지우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마행, 구수후라 했죠. 구수후. 요거는 이제 망아지 구자입니다. 망아지고. 망아지가 또 따를 숫자고 후. 자, 말이 가니까 망아지가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후. 말이 가니 망아지가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망아지 구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요 글귀구나 요 개구자 할 때 구가 나오죠. 그죠? 사람도 사람인에다가 요 구를 쓰면 요거는 곱추구자입니다. 곱추구. 등이 굽어 있는 도추구. 그리고 쥐서자 있죠? 저 쥐서자. 우리 쥐서자 쓰잖아요. 쥐서자에다 구를 쓰면 요거는 생쥐라죠. 생쥐구자입니다. 생쥐구. 자, 그리고 병아리는 이제 병아리 추자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데 요거 밑에 나오고 요거는 송아지 독자입니다. 송아지 독입니다. 송아지 독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소가 나오고 송아지도. 자, 그래서 말이 가니 망아지가 따를 숫자 뒤를 따르고, 소가 밭을 가니 송아지는, 자, 소가 밭을 가니까 송아지는 와원. 자, 이건 누울 와자죠. 들어 눕는다는 뜻이죠. 자, 원 들판에 누워 있구나. 망아지를 따라가는데 소는 아버지 소가 엄마 소가 일을 하니까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송아지는 들판에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행천리로요. 말이, 자, 행이 수로죠. 천리를 가고, 말은 천리의 길을 가고, 소는 백무의 밭을 간다네. 자, 말이 가니까, 말이 가니까, 여기서는 구수후죠. 망아지가 뒤를 따르고 주어수로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가 밭을 가니까, 송아지가 누웠어. 어디서 누우냐? 들판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어디에 장소가 나올 것 같으면 실제 이제 목적으로 보는 것보다 보로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시간을 가지고 목적으로 볼 것인가 보로 볼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 맞추면 되거든요. 위치적으로 볼 때는 현대중국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이처럼 수로 뒤에 수로와 같은 수로가 오지 않는 한은 뒤에 오는 다른 것들은 전부 목적으로 봐버립니다. 실제 이제 목적으로 봐버리는데, 수로 뒤에 오는 수로를 보호로 보거든요. 현대중국어에서는. 근데 이 복잡한 현대중국어의 문법과 과거의 우리 전통적인 문법 사이에는 좀 가면 갈수록 간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보호가 무엇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영문법에서 배우는 보호와 우리나라의 보호, 그리고 현대 중국어의 보호와 과거 한문문법의 보호는 아주 약간 다른 뉘앙스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질적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수로를 보충해준다 라는 개념 자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죠, 다. 그 다음에
구주, 이제 개구자죠. 개구자인데 이 구자를 쓰면 개견자는 구를 쓰면 좀 강아지 같이 좀 귀여운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이제 개구자죠. 구주 매화락이요. 개행 주겹성이라. 죽순 황독각이요. 고라소아권이라 했죠. 자, 구주 그러니까 개가 뛰어간다, 개가 간다, 달려간다. 그러면 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구자가 들어갈 때는 어린 동물들. 자, 그게 강아지라고 보는 게 훨씬 낫죠. 자, 강아지가 달려가니까 매화가 쭉 떨어지고, 주술 구문이죠. 앞이 선행절이고 뒤 후양절입니다. 개가 달려가니까 매화꽃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 매화밭에서 매화꽃잎이 떨어지니까 좋아가지고 강아지들이 뛰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역발상이죠. 개가 달려가니까 마치 개가 신나는 듯 같이 함께 동조해서 매화꽃잎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화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개가 좋아서 달려가는 건데, 마치 이제 눈발이 내리면 신이 나서 개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근데 실제는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니죠, 개들이. 자, 그 다음에 개행, 이거 닭개자죠. 닭이 이제 어디 간다는 거죠. 걸어간다는 거죠. 닭이 걸어가니까 주겹성이라, 주겹. 대나무 이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자, 요거는 이 닭들의, 닭들의 발자국 있죠? 발자국. 닭들의 발자국이 이제 댄잎처럼 이렇게 세계빛이 나오고, 우리 말하는 대나무의 댄잎처럼 이런 모양이 생기니까 닭들이 걸어가니까 댄잎 모양, 그 댄잎이 이루어지네. 만들어진다는 거죠. 죽순이 뭔지 알죠? 요순은 대나무나 올라오는 그 순이 있죠? 죽순. 아래쪽에 나오는 여기 순이죠. 대나무에 있는 순이란 겁니다. 그래서 죽순은 황독각이, 황이가 누런 송아지의 뿌리요. 전체가 하나 이제 명사구죠. 자, 그러니까 명사구가 모였기 때문에 주어 수로기 때문에 죽순은 누런 송아지의 뿌리요, 뿌리다. A는 B다라는 판단문이고요. 골자는 이제 고사리 골자입니다. 고사리 골. 아래쪽에 나온 게 여기 이제 골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쓰면 요것도 골이고 요것도 골인데, 자, 고사리 골이고 요거는 싹아자죠. 싹아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는 이제 고사리 순으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고사리 순은 소아권이라, 어린아이의 권, 주먹권자죠. 주먹권. 어린아이의 주먹이다. 주먹이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구주매화락이요. 개행 주겹성이라. 죽순 황독각이요. 고라소아권이라. 자, 강아지가 달려가니 매화꽃이 떨어지고요. 자, 개행 닭이 걸어가니 대나무잎이 주겹이 이루어진다네. 죽순은 누런 소의 뿌리고요. 요거는 골자는 고사리 골이라고 그랬죠. 고사리 순은요, 고사린 싹은요, 어린아이의 주먹이로세. 자,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대로 여러분의 시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감성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뉘앙스, 그 상황들을 기억하시면 보다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천청일안운이요. 활입니다. 고범지라. 화발 문장수요. 월출 장운봉이라. 자, 천청. 하늘이 맑으니. 자, 하늘이 맑죠. 주어 수로입니다. 일안원이라. 자, 한 마리의 기러기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기러기 한 마리가 저 멀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맑은데 기러기가 저 멀리 날아가고, 멀 원자인데 멀어지고요. 기러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고요. 자, 요 활은, 기본적으로 안쪽에 소리가 살활자가 있죠. 그죠? 살활자가 있는데, 이 트일 활자입니다. 트이다. 시원하게, 환하게 아주 높고, 높고 넓고 멀리 트여 있는 상황. 트일 활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활로 하다 하면, 막힌 것이 탁 트이다 때 이제 활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통하다, 멀다, 높다 다 쓰입니다. 트일 활자인데. 그래서 바다기 때문에 더 넓다 그러는 거죠. 그죠? 바다는 넓은데, 고범. 외로운 범자는 돛범자죠.
돛담배죠, 돛담배, 돛담배. 돛담배는 요 지는 더디다, 아니면 느리다, 지체하다 할 때, 그죠? 요 지자죠. 자, 그래서 외로운 돛담배는 더디 흘러가는구나. 바다는 더 넓은데, 그죠? 이 외로운 돛담배는 더디 가는구나. 화발, 주어수로겠죠. 요 필발자니까 꽃이 피니까요. 꽃이 피니까. 꽃이 핀다는 건데, 자, 문장수란 건데, 여기 문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글을 짓는 것을 그 문장이라고 하죠. 자, 문장을 짓는 나무고요. 자, 그러니까 이 꽃이 피는데 어디에서 피냐면 문장나무에서 핀다는 거예요. 문장나무에서. 그죠? 문장나무에서 꽃이 피고 월출, 달이 나는데 이거는 장원봉에서 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그 아주 뭐랄까 이 양반들이라든지 사대부들이 글을 짓는 솜씨라든지 아주 자질이 뛰어난 것을 자 꽃과 달에 비유해 가지고 자 그래서 너무너무나 그 글을 잘 짓기 때문에 문장나무라 표현하고요. 그 문장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아주 좋은 글귀가 생겨남을 꽃에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을 또 잘 짓는 사람 중에 이제 과거 시험을 친다든지 시험 쳐서 1등한 사람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하잖아요. 장원. 자, 그래서 그 중에 자, 문장을 잘 짓는 사람들 중에 나무들이 있는 곳, 가장 높이 있는 곳이 산이랄 것 같으면 산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 달이니까 장원봉이라는 하나의 그 상징체를 만들어서 달이 장원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자, 그래서 꽃은 문장수에서, 문장나무에서 피어나고 달은 장원봉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아주 선비들이나 아니면 그 뛰어난 학사들이 뛰어난 글귀를 잘 짓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천청일한원이요 해활 고범지라 화발 문장수요 월출 장원봉이라. 자, 하늘이 맑으니 이 한 마리 기러기가 멀리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바다가 너르니, 아니면 너른데 외로운 돛담배가 더디 지나가는구나. 자, 화발 문장수, 꽃은 문장수에서 피고 달은 장원봉에서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류색이죠. 부드러움을 류니까 유색 황금 눈이요. 요거 눈입니다. 눈. 곱다 이쁘다 할 때, 어리다 곱다 예쁘다 맞을 때, 아이고 열다 할 때 요 읽을 때 눈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 보면 앞에 이제 계집아이처럼 어리고 이쁘다는 뜻입니다. 자, 유색 버드나무 색은 황금 눈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화죠. 이화니까 백꽃이죠. 백꽃은 백설향이라. 녹수는 구전경이요 청송은 학후병이라. 자, 버드나무 색깔은 빛깔이죠. 자, 황금 눈이니까 요 눈 자체가 곱다 이쁘다는 뜻이요. 자, 근데 황금에도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황금 눈이란 것은 황금같이 이쁘다 해서 같은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것은 뒤에 수로를 수식해주는 어원시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글자들을 많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버드나무 빛깔은 황금빛, 자, 황금같이 곱고요. 백꽃은 백설처럼 향기롭다는 거죠. 자, 백꽃은 백설처럼 흰 눈처럼 향기롭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설도 향기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녹수는 푸른 물은, 그죠? 푸른 물은 구전경, 요 구자는 여기서 갈매기 구자거든. 갈매기고 세조 앞에 요 구자가 있죠, 그죠? 자, 경계 지점이나 지역을 분리할 때 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조 앞에 아홉구, 요 구는 비둘기 구자예요. 비둘기 구자고, 그리고 요 경계나 지점을 나누는 요 구자 앞에 나오는 요 새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의 가르다는 의미죠. 그죠? 구역을 가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매기 앞에, 그죠? 갈매기 앞에 거울이로다. 자, 중요한 거는 갈매기 앞에 거울. 녹순이가 얼마나 푸르면
하늘에서 갈매기, 높은 곳에 갈매기가 나니까 갈매기 모습이 그 물 표면에 그대로 보이니까 그 물 표면 자체가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다라는 판단문이고요. 요 앞에 있는 구점이 거울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푸른 물은 갈매기 앞에 거울이고요. 자, 청송, 푸른 소나무는 학후, 학 뒤에 있는 병풍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체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옛 그 병풍들을 볼 것 같으면, 십장생도 같은 거 있을 것 같으면, 저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배경으로 해서 산들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해와 달도 있고, 십장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저 하늘 높은 곳에 학이 날아가고 있는데, 자, 그 학이 날아가는 뒤 배경 산에 소나무, 뭐 절벽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소나무들이 이제 외로이 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푸른 소나무가 학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나무가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풍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푸른 소나무는 학후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단문입니다. 학후는 병을 꾸미죠. 자, 그래서 청송, 자, 구전경, 청송에 녹수, 구전경, 청송, 학후병 전부 다 명사구를 이루지만은 하나 문장 구를 볼 때는 자, 주어, 수로, 뭐뭐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주어, 수로로 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유색, 황금, 눈이요, 어리고 곱다 그랬죠. 예쁘다 그랬죠. 자, 그래서 버드나무 색은 황금같이 이쁘고요, 곱고요. 자, 이화, 여기 자꾸 하죠. 이화는 백꽃은요. 백꽃은 백설처럼 향기로워라. 녹수는, 자, 녹수 푸른 물이죠. 푸른 물은 요 구전, 갈매기 앞에 있는 거울이고요. 청송은 푸른 소나무는 학 뒤에 있는, 날아가는 학 뒤에 있는 병풍, 즉 배경이라는 거죠. 병풍이로다. 병풍이라니. 자, 그 다음에 우마창포도요. 자, 우마창포도. 자, 우마창포도니까 그 다음에 풍소입니다. 여기 소자입니다. 소자. 풍소 양류발이요. 이라. 자, 부경, 오리부자입니다. 오리부. 부경 창에거요. 자, 로할 청산내라. 자, 우마니까 요거는 갈맞자거든요. 갈다. 우리 보면 숫돌이 있고 칼을 가는 갈말인데, 자, 비는 그죠? 비는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창포도를 간다. 비면 창포도를 갈고, 자, 요 창포는 뭔 줄 알죠? 우리 창포. 어제가 한식이었나요? 그 전날이 식목일이었고, 단오 식목일 한식. 요때 되면 옛날 우리 전통 풍속에 보면 여인네들이 강가나 시냇가에 가서 창포에 머리를 감게 되죠. 그 창포에 생긴 모양이 뾰족뾰족한 것이 마치 칼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사부들이 우리 뭐 난초처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약간 넓거든요. 원추리 정도, 한 1cm, 1cm, 2c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마치 긴 칼처럼 생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창포가 피어 있는 모습을 이제 그 상황에 비가 내리니까 마치 비가 창포에 빗물이 맺히니까 창포를 갈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는 창포도를 갈고요. 바람은 요 소자는 빗질할 소자입니다. 빗소자, 빛. 그죠? 얼레빗 알죠? 여러분들? 얼레빗. 머리를 닿는 빗입니다. 빗. 동사로서는 머리를 빗다라고 쓰여 있는데, 자, 바람이 머리를 빗는다는 거예요. 소자입니다. 빗을 소. 자, 그러면 버드나무 머리, 버드나무가 있을 것 같으면, 나무가 있을 것 같으면, 버드나무, 하늘, 요렇게 아래로 드리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드리워지면, 여기 사람이 이제 머리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와가지고 흐늘흐늘 하니까 마치 버드나무 가지죠. 버드나무 가지를, 자, 빗으로 빗는 모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칼을 빗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류발 해놨죠. 양류발. 자, 버드나무 머리칼을 빗질하는 것 같다. 빗질하도다. 자, 부경, 오리부자죠. 쇠인데 아래쪽에 보세요. 안석계가 있지만은 요 밑에 그 오리의 특징이
발이잖아요, 발. 오리가 물 아래에서 이제 발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거. 오리발이 발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 부자인데, 오리 부자도 발질하면서, 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뜰부에가 물 위에 떠 있는 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오리예요, 물오리. 물오리는 간다는 거야. 자, 뭐냐면, 창해. 여기까지. 경창해니까,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물오리는 창해를 갈고, 푸른 바다를 가르고, 근데 이거 뭐냐면, 마치 오리발이 물질하는 것이 바가는 것처럼, 자, 아니면 여기서 갈다는 말은 가르고 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가르고 간 소리를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푸른 바다를 갈면서 간다. 자, 여기서 끊어주겠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창해를 갈면서 간다. 수로 목적어 두 가지. 그래서 오리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오리는 가고 두 문장이 이루어진 복문이라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로할, 요 로자는 백로로자죠. 백로로자. 백로가 요 할도 가른다는 뜻이죠. 가르다. 그죠? 가른다. 뭐 청산을 가르고, 자, 백로는 청산을 수로 목적어입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백로는 청산을 가르고 오고 있다. 오는구나. 물오리는 푸른 바다를 갈며 가고 백로는 푸른 산을 갈며 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마장포도, 풍소양요발이라, 부경창에 거하고, 여기 봅니다. 경이 아니죠. 로할이죠. 로할 청산내라. 실질적으로 의미상 볼 때는, 여기 경창의 할 청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는 장포도를, 그죠? 장포도를 갈고, 자, 바람은 버드나무 머리칼을 빗어주고, 오리는, 자, 창해를 갈면서 가고, 백로는 청산을 가르면서 간다. 가리면 온다는 거죠. 얘는 온다.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황봉료, 요, 뇨입니다. 뇨. 원래는 요, 세 가지, 두음법칙 같으면 다 나죠. 황봉료, 초록, 요, 록자 잘못됐습니다. 요, 록자는, 요 록자를 씁니다. 요, 세금변이하고 실사변은 록을 써야 됩니다. 초록색이 할 때, 우리 초록, 백마시, 요, 백마시입니다. 시. 요, 시자는 울시자입니다. 울시자. 그 다음에, 산우, 요, 야명중, 초충, 추입상이죠. 침상상자죠. 추입상이라. 다시 한번 해석할 것 같으면 지우고요. 자꾸 이래 감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읽다가 보니까 실사변의 녹자입니다. 요 세금빈이 아니고. 자, 꽃이 붉을 홍자니까 붉어지니 황봉, 누런벌이죠. 누런벌이 여기 나오는 뇨 하면 요 시끄러울 뇨자예요. 시끄럽다는 것이. 자, 안쪽에는 요 저자 시자죠. 시장이죠. 시장에서 요 양쪽에 싸울 투자죠. 자, 시장에서 다툼이 있으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울 뇨자, 시끄러울 뇨자입니다. 시끄러울 뇨자. 막 흐트러지고 성나고 하여튼 상황이 어수선한 모습을 자체가 이제 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런벌이, 그죠? 누런벌이 벌들이 시끄럽고, 초록. 자, 초록하면 요 풀을 녹자니 푸르니. 자, 그러니까 주어 수로입니다. 백마, 흰말이겠죠. 그죠? 백마가 요건 울시라고 그랬죠. 울고 있는 시라고 그랬죠. 자, 원래 울시인데, 특히 이제 말이 울듯이, 아니면 일반적 짐승들이 흐느끼듯 울든, 애처롭게 우는 이런 것을 이제 시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이 시자죠. 이 시자. 그죠? 입으로 하고 우리도 울 때 하고 운다고 그러죠. 그죠? 백마시인데 이 시자 우는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푸르니 백마들이 울고 있네. 그죠? 산비죠. 산비가 밤에 명죽. 자, 대나무를 울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산의 비들이, 산비는 밤에 대나무를 울리고, 자, 그러니까, 이 주어, 수로, 목적어 뭐죠? 대나무를 울리라 그러죠. 울명자니까. 우는 거는 대나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초충. 초충이니까 풀벌레예요, 풀벌레. 풀벌레는 가을에 입상이라, 상, 침상상자죠, 침상. 자, 가을이 되었다는 거죠. 가을에 침상으로 들어온다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화홍, 황봉, 뇨요, 뇨라고 그랬죠. 뇨, 뇨. 자, 초록, 요거 삼수변입니다. 삼수변. 실사변입니다. 자, 풀을 녹자에 풀을 녹자. 그래서 풀이 푸르니 백마들이 울고 있고요. 산비는 밤에, 산비는, 그죠? 산우죠. 산우는. 산비는 밤에 대나무를 울리고요. 초충, 풀벌레는 초충. 자, 풀초의 벌레충이니까 풀벌레는 가을에, 가을이 되어 입상, 침상상자입니다. 침상. 침상으로 입 들어온다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원수 연천벽이죠. 원수 연천벽. 자, 그 다음에 상풍, 향일홍, 산토 고륜월이요, 강함 만리풍이라. 자, 원수 연천벽이요. 자, 원수. 자, 멀리 있는 물이란 거니까, 아득히 멀리 있는 저 물. 자, 이 말은 일반 바다라든지 저 뭐 중국의 동정호처럼 저 끝이 안 보이고 수평선이 있는 저 끝에 있는 물의 맨 끝에 있는 물은 하늘하고 맞닿아 있죠. 그래서 연천이란 거예요. 하늘과 이어져서 맞닿아서 이어져서 이을연이니까 푸르고요. 자, 그래서 아득한 물이라고 해놨는데 멀리 있는 저기 있는 아득한 물은 하늘과 이어져 푸르고요. 상풍, 요 풍은 우리 단풍나무 풍자거든요. 단풍나무 풍. 자, 그러니까 상풍이니까 설이 상이니까 설이 맞은 단풍은요. 향일홍이라. 향, 해를 향해서 더 붉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남쪽 지방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충청이나 강원도 북쪽에 보면 이제 가을에 서리가 일찍 오잖아요. 가을, 늦가을, 초겨울에. 자, 그래서 아침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얼어버리면 아직까지 시들지 않는 단풍나무라든지 물이 든 나무들의 잎사귀에 서리빨이 끼어 얼어버리면, 자, 그 언체로, 얇게 언체로 해가 뜨게 되면 일반적인 그 단풍나무의 그 표면보다는 물기가 있죠. 얼음이 투영되기 때문에 더욱더 반짝반짝거리겠죠. 자, 그래서 해를 향해서 더욱 더 불단에 더 반짝거린다는 거. 원래 갖고 있는 색깔 자체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산은 토한다는 거죠. 원약하면 고륜월이니까 외로운 둥근 달. 자, 륜월이면 둥글 윤자니까 둥근 달인데 외로운 둥근 달을, 자,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산은 외롭게 둥근 달을 토해내고, 그게 낫겠죠, 그죠? 자, 강은 함, 또 머금을 함이죠. 입에 머금다. 자, 만리풍, 한번 불면 말리나 가는 긴 그 바람을, 말리나 가는 그 바람을, 자, 머금고 있다네. 자, 원수 연천벽이요, 상풍 향일홍이라. 산토 고륜어디요, 강함 만리풍이라. 자, 멀리 있는 아득한 저 물, 수평선 저 끝에 물은 하늘과 이어져서 푸르고요. 설이 맞은 단풍나무는 해를 향해서, 해 때문이나 해를 향해서 더 붉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외롭게 둥근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말리나 가는 만리풍을 품고 있다네. 수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응 천편옥이요. 자, 국산 일총금이라. 백접 분분설이요, 황행 편편금이라. 자, 노는 있을 노자죠. 있을이 응결됐다, 맺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수로 되는 거예요. 자, 있을이 맺혔는데, 자, 천편옥이다.
자, 천편, 조각편이니까 천조각의 구슬이라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문장에서 보고 있는데 뒤에 나타나는 것들이 A는 B이다 라는 문장도 아니고 주어, 수로, 목적어도 아니고 보호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역할로 봐요. 근데 왜냐면 이슬이 맺히니까 연결되니까 그것이 마치 뭐예요? 결과적으로 천편, 천조각의 굿을 갖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보호로 보는 겁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결과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결과보호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결된 것을 수식해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죠? 뒤에서 꾸미기 때문에 보호라는 거예요. 자, 국산, 요 국은 우리 국화꽃이죠. 국화가 산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느냐? 일총금이라 총. 요 떨기총자죠. 한떨기총. 자, 한떨기의 금으로 황금같이 황금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뒤에서 흩어진 모양을 결과적으로 뒤에 모양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라는 건데 한떨기 떨기총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떨기총자. 자, 나무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 옆에 한 가지. 한 가지에서 피어나 있는 꽃들의 전체 집합을 이 떨기, 한떨기라고 합니다. 한떨기. 그리고 어떤 때는 한 가지에서도 또 여기 제 가지가 나서 여기서 여러 갈래들이 나죠. 자, 요거를 한떨기라고 합니다. 한 송이가 아니고 한떨기는 줄기가 아니고 한 가지에서 나와 있는 전체의 꽃들을 다 포함한 것을 떨기라고 합니다. 떨기. 그래서 한떨기 금이라 그 말이에요. 자, 국화가 흩어져 있으니까 한떨기 금이다. 지금 요즘 국화 그 화분으로 나오는 매장에서 계량에서 화분으로 나오는 그런 국화가 아니고 자연산 국화들 볼 것 같으면 소국이라든지 또 산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화 종류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떨기로 작은 몽우리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화가 한떨기 금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화가 흩어지니 그 모양 자체가 한떨기 금과 같다. 황금이로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이 맺히니 그것이 마치 뭐예요? 천조각의 구슬과 같고 그 다음에 국화가 흩어지니 그 모양이 한떨기 금과 같구나.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상관없고 시적으로 해도 되고 일반 산문적으로 해도 됩니다. 백접. 자, 하얀 나비죠. 하얀 나비. 흰나비. 흰나비가 분분설이다. 자, 여기서는 흰나비가 분분설. 흰나비는 눈이다라는 이 판단문입니다. 흰나비는 분분. 요 분분이란 말은 의태어예요. 의태어. 어지럽게 뭔가 흩어진 모양. 의견이 분분하다 할 때 그죠? 이리저리 흩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게 분분입니다. 자, 그래서 흰나비가 분분. 자, 이리저리 흩날리는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이고요. 자, 그래서 A는 B이다는 거죠. 백접은 눈이다. 흰나비는 눈이다라는 원래 판단문의 문장에서 뒤에 나오는 후행절에 눈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앵, 누른 꾀꼬리 있죠. 누른 꾀꼬리. 누른 꾀꼬리는 편편금이다. 편편. 조각이죠. 조각. 자, 이것도 의태어입니다. 조각. 자, 조각 나뉘어져 있는 금과 같다는 거예요. 금이로. 조각, 금이로. 누른 꾀꼬리는 조각, 금이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로웅 천편옥이요 국산 일천금이라 백접 분분설이요 황앵 편편금이라. 자, 노웅 이슬이 맺히니 그것이 천조각의 구슬이요 국화가 흐트러지니 그것이 마치 한떨기 금과 같구나. 금이로세. 자, 백접 흰 눈은 이리저리 흩날리는 눈이요 황앵 누른 꾀꼬리는 조각 드러난 금과 같구나. 금이로세. 여러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전체적 뉘앙스를 갖고 오고 이 한문의 원문을 여러분이 느끼는 감성으로 뒤에 우리말로 따로 이렇게 적는 것도 번역해서 적는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심화이나 요 나입니다. 나 게으르다 할 때 게으를 낳자예요. 게으를 낳자인데 나. 자, 그 다음에 산첩 수성류. 다시 동심화이나요 산첩할 때 산첩이죠. 산첩
수성유라. 자, 빙해 초약이요 풍화 안욕기라. 자, 여기만 동심인데 요거는 골동자, 골짜기 동자입니다. 골짜기. 골이나 골짜기, 아니면 동굴도요, 낫습니다. 동이니까, 비어있다, 공하다, 비어있다는 의미로 쓰여있는데, 골동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골짜기, 골이 깊으니, 산이 이래 좀 엄청나게 심심한데, 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요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로 뭐 시냇물도 흘러오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골이 깊으니까, 그 깊은 산속이란 거예요. 아주 깊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온도나 햇빛이나 모든 것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사는 평야시대라든지 해안가보다는 늦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이, 꽃이 피려는 뜻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늦게 뜨죠. 산골짜기 꽃은 똑같은 품종이라도 일반 다른 저지대라든지 남쪽 지방보다 늦게 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이 첩첩이 겹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요 심자와 같은 뉘앙스 있고, 산이 깊다, 골이 깊다. 산이 깊다라는 의미로 첩을 쓴 거예요, 여기서도. 그 산이 깊으니, 산이 첩첩하니, 첩첩하다, 아주 깊으니, 수성. 물소리가, 첩첩산중이니까 그 계곡에 흘러내는 물소리가 수성이 그윽하다. 아주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은근해지고. 그래서 빙해, 얼음이 녹으니, 그죠? 얼음이 녹으니, 초약이라, 물이 아니다, 물고기죠. 물고기가 처음으로, 자, 약은 뛸 약자니까, 뛰어오른다는 거죠. 자, 얼음이 녹으니까, 한겨울에 얼음이 얼어있다가, 얼음이 이제 해빙이죠. 빙해죠. 빙해. 어쨌든, 얼음이 녹으니까, 물고기가 처음으로 뛰어오르고, 풍화, 바람이 온화하니까, 자, 이건 기러기 아니죠. 기러기가, 하려 한다는 뜻이죠. 조동사로 쓰여가지고, 동사 앞에 쓰죠. 돌아가고자 한다, 돌아가려 한다. 다시 볼 거면, 자, 다시 봅시다. 자, 골이 깊으니 꽃이 피려는 뜻이 게을러지고, 자, 골이 깊다는 거죠, 깊은지. 산이 깊으니, 요 산도 첩첩산중 산이 깊으니, 산과 산 사이에 흐르는 개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그윽하여라. 빙해, 얼음이 녹으니까 물고기가 처음으로, 그죠? 요 처음으로보다는 해마다 이거 다시라는 의미도 있겠죠. 뛰어오르고, 자, 바람이 온화하니, 날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안욕기라, 기러기는 돌아가고자 하네, 돌아가려 하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인풍인데, 그죠? 민풍에도 나오고, 인풍, 둔법칙입니다. 하여튼, 인풍. 자, 인풍량부절이요. 자, 그 다음에 산을효, ing명이라, ing입니다. ing이라고 했습니다. ing이라고 했는데, 이날ing이다 하는데, 거듭하다, 거듭된다 할 때 ing합니다. 오른쪽은 이에네자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산죽, 첨녀필이요. 송엽, 새사침이라. 송엽 새사침이라. 자, 다시 한번. 자, 인풍이니까 숲바람이죠. 숲바람. 숲의 바람은 량 할 때, 요 량보다는, 삼수변보다는, 자, 이수가 낫겠죠. 얼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늘하다는 거예요. 자, 이 숲바람이 서늘하지만은, 자, 요 법 사이에, 왜냐면 요것도 수로고 요것도 수로기 때문에, 수로 사이에는 말리얼이 이자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요 량이 부절. 자, 서늘하나, 이거 역접 관계죠? 부니까. 서늘하나, 끊이지 않고. 아니면, 자, 요 관계 순접하면, 서늘하여 끊이지 않는다. 숲바람이 서늘하여, 아니면 시원하여,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뉘앙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숲에 바람이 있는데, 요 량을 명사로 해서, 그냥 명사적으로 시원함, 서늘함. 숲에 바람이 부니 서늘함이 끊이지 않고, 시원함이 끊이지 않고,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산울. 자, 산에 달이 뜨니, 뭐 이래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산에 달이 뜨니, 새벽효자죠, 새벽효. 새벽인데도, 자, ing명이죠, 잉.
ing은 부사로 하면 여전히 그대로라는 뜻도 있거든요. ing 하면 여전히 그대로. 이에 내내라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인데도 여전히 내내 밝고, 산에 달이 뜨는데도 새벽 내내도 밝다는 거예요. 새벽인데도. 새벽이 되면 이제 여명이 트고, 그러면, 안 그래도 밤 되면 달이 태양만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밝기가 좀 못하죠. 근데, 뭐, 동이 튼, 여명이 오는 새벽이 이를 것 같으면, 달빛이, 좀, 많이 죽죠. 한밤보다는 이제 많이 빛이 죽죠. 죽는데도 여전히 밝다는 거예요. 산에 걸린 달은 새벽인데도 여전히 밝고요. 그 다음에 죽순. 자, 순이죠. 죽순은 첨은 날카로울 첨자, 뾰족하다 할 때, 날카롭다 할 때 첨이라 첨. 자, 그 여필. 죽순의 날카로움은 마치 필, 붓과 같고. 아니면 죽순은 뾰족하여 마치 붓과 같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송엽. 소나무 잎사귀는 새, 가늘어서 이거 같은 글자하고 같다 그랬죠. 담다 같다는 뜻입니다. 바늘이죠. 바늘과 같구나. 인풍양부절이요 산월효 ing명이라 산죽 첨여필이요 송죽새 사침이라. 인풍 숲속 바람이 서늘하여 끊어지지 않고 산에 걸린 달이 새벽인데도 여전히 밝구나. 자, 대나무 죽순이죠. 죽순은 뾰족한 것이 뾰족하니 마치 붓과 같고, 송엽, 소나무 이파리죠. 그죠? 솔잎이죠. 소나무 이파리니까. 솔잎은 솔잎이 가늘어서, 사도 여와 같다 그랬죠. 자, 침과 바늘과 같구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10개의 시편들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상 보니까 지금 57분에 이르고 있는데, 한 번 더 할 것 같으면 한 10여 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강의에서 또 한번 복습을 하니까요. 오늘 배웠던 것은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 5강까지 마쳤고요. 다음 6강까지 하나의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60개의 시편, 아니면 구로 볼 것 같으면 120개의 댓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배웠던 것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자, 오늘 5번째 강의 여러분과 함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자주 물어옵니다.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한자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천재라도 게으르면 그 천재성이 빨리 퇴색이 되고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도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외국어를 하든지 아는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노력은 여러분들 대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짧은 시간 조금 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문 문장을 익혀보겠다는 그 각오를 다지시고 꾸준하게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경지에 다다라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은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지만은 저는 시험을 치고 그런 것은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추구편을 5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6번째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다른 방향, 아니면 다른 과목을 통해 갖고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